베트남 총리가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자국 축구 연맹을 공개, 저격하고 13억 원을 던진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축구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한 국가의 총리가, 그것도 1억 명, 인구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외국인 한 명을 위해 자기 나라 공무원들을 공개 디스하고 역대급 포상금을 쏟아부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네요. 김상식이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베트남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1월 23세 이하 아시아컵 동메달 결정전에서 베트남이 한국을 이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이 베트남한테 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베트남을 이끌었느냐죠. 바로 한국인 김상식 감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 DNA가 이긴 거예요. 한국의 축구 철학이, 한국의 정신력이, 한국의 시스템이 승리한 거거든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완전체 승리입니다. 경기 내용부터 볼까요?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이 점유율 65%로 압도했습니다. 숫자상으론 완벽하게 우리가 눌렀죠. 근데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뭘 주입했냐면요. 한국식 실리주의와 배짱이었습니다. 30분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선제골 터뜨리고 2대2 무승부로 연장전 가고 거기서 베트남 핵심 선수 딘박이 퇴장당해서 10명으로 싸웠는데도 버텼어요.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의 뇌구조 자체를 한국식으로 포맷해버린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좋은 감독이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미친 건 경기 끝나고 벌어진 일입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섭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 승리는 우리가 2002년 한국 월드컵 4강 진출에 버금가는 기적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잠깐만요. 2002년 한국 월드컵 4강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비교 대상으로 꺼내든 거죠. 베트남 입장에서 U23 아시아컵 동메달이 그 정도 위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승리가 베트남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의미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총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3억 5천만 원 포상금 발표하고요. 김상식 감독 연봉 2배로 올려주라고 명령했어요. 2배요, 2배. 이게 얼마나 미친 조치냐면요. 동남아시아 축구계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총리가 베트남 축구 연맹을 공개적으로 깠다는 거예요. 천재를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대우하면 안 된다. 김상식 감독님은 우리 민족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부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우 안 했다. 연맹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직접 저격했거든요. 한국과의 총리가 자기 나라 공공기관을 공개 디스하면서까지 한국인 감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랑 고백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인구 1억 명에 육박하는 동남아 최대 시장 중 하나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매년 67%씩 찍고 있는 떠오르는 강국이죠. 그런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한국인 한 명을 국가적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축구 감독 잘했네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소프트 파워의 완벽한 승리거든요. 우리가 군대 보낸 것도 아니고 경제 원조 퍼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 감독 한 명 보냈더니 나라 전체가 한국 신드롬에 빠진 겁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뭘 한 건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이 사람 이력이 진짜 미쳤거든요. 2024년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우승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 쓸어 담았고요. 그리고 이번 23세 이하 아시아컵에서 한국까지 꺾고 동메달 땄죠. 연속으로 대회마다 메달을 따내는 이 퍼포먼스가 뭐냐면요.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 놓은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김상식 감독이 완벽하게 계승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서 신으로 추앙받았잖아요. 김상식 감독은 그 레전드의 뒤를 이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분석이 진짜 재밌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500 전술이나 역습. 축구 같은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국식 군대, 기강과 문화적 공감의 조화라고 답하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단순히 축구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정신력, 한국군의 규율, 한국 특유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멘탈을 완전히 이식시킨 거거든요. 베트남 선수들이 압박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던 멘탈 약골들이었는데 김상식 감독 만나고 나서는 10명으로 싸우면서도 연장전까지 버티는 강철 전사가 된 겁니다. 이게 기술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당연히 정신이죠. 한국의 DNA를 완전히 주입시킨 거예요. 경기 끝나고 김상식 감독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꽉 껴안으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친다. 이런 감정이 폭발한 거죠. 축구 감독이 선수한테 감정이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다릅니다. 외국인 감독이 현지 선수들을 진짜 자기 자식처럼 대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대부분은 계약 기간 동안 성과 내고 돈 받고 떠나는 게 일반적인데 김상식 감독은 완전히 베트남 축구에 올인한 겁니다.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베트남 언론 반응 보면 더 미칩니다. 김상식은 우리의 메시아다. 김상식은 베트남 축구의 구원자다. 김상식 감독님 제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헤드라인이 도배됐거든요. 한 국가 전체가 한국인 한 명을 신으로 떠받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프랑스, 일본, 미국하고 전쟁 다 치렀고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 강한 국가예요. 그런 나라가 외국인을 이 정도로 떠받든다는 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그만큼 완벽하게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임팩트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이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미국 ESPN에서 김상식이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유럽 언론들도 한국과의 총리가 외국인 감독을 위해 직접 개입하는 전례 없는 사례라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상식 감독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인은 뭔가 특별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브랜드 자체가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과 하노이의 외교 관계도 김상식 감독 덕분에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갔어요. 베트남 총리가 한국인 감독을 이렇게 떠받들면서 양국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돈독해진 거죠. 경제, 문화,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김상식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명이 외교관 수십 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날 밤에 베트남 국민들이 자기 나라 국기 옆에 태극기를 흔들었다고요. 태극기를요. 베트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국기를 흔들면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가 아니면 뭐예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U23 대표팀이 진 건 분명히 아쉬운 결과죠. 이민성 감독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패배일 수도 있고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한국 축구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직접 뛰어서 이긴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정신이 승리한 거거든요. 김상식 감독이라는 한국인이 베트남 선수들을 한국식으로 훈련시켜서 한국 대표팀을 이긴 거예요. 이건 한국 축구가 얼마나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선수로만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감독으로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죠. 박항서 감독부터 시작된 베트남에서의 한국 감독 신화가 김상식 감독으로 이어지면서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아시안컵 8강까지 끌어올리고 동남아 게임에서 금메달 따내면서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잖아요. 그때 이미 한국 감독은 다르다는 인식이 박혔는데 김상식 감독이 그 유산을 완벽하게 계승하면서 한국 감독은 역시 다르다는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한국 감독이라는 브랜드가 동남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축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음식, 뷰티, 패션 모든 분야에서 한류가 동남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스포츠까지 더해진 겁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케이팝 듣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화장품 바르고, 이제는 한국 감독이 훈련시킨 축구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한국이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문화 제국주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강제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예요.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능력도 무시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감독이니까 정신력만 강조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 전술 이해도가 미쳤거든요. 베트남 선수들의 신체적 조건, 기술적 수준, 멘탈 상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전술을 뽑아냈습니다. 500 포메이션 기반으로 수비를 단단하게 굳히고 역습 상황에서 최소한의 터치로 골까지 연결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한국 대표팀이 점유율 65%로 압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이긴 이유가 뭐겠어요. 김상식 감독이 우리는 공을 오래 가질 필요 없다.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살리면 된다는 실리주의 철학을 주입한 겁니다. 이게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승부차기 상황에서 베트남 선수들의 침착함은 정말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어요. 10명으로 연장전까지 뛰면서 체력이 바닥났을 텐데 승부차기에서는 로봇처럼 정확하게 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김상식 감독이 훈련 때 승부차기 상황을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미 수백 번 이 상황을 겪었다. 그냥 훈련처럼 차면 된다.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한 거죠. 한국군 특수부대가 작전 전에 무한 반복 훈련으로 몸에 체화시키는 것처럼 베트남 선수들도 승부차기를 완전히 몸에 새긴 겁니다. 이게 한국식 훈련법이에요. 베트남 총리가 13억 5천만 원. 보상금과 연봉 2배 인상을 약속한 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숫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동남아시아 축구 감독 연봉이 보통 얼마냐면요. 현지 감독은 연 1억여억 원 수준이고 외국인 감독은 3억 5억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현재 연봉이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치로는 연 5억 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2배를 올리면 10억 14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상금 13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김상식 감독이 올해 한 해에만 최소 23억 27억 원을 버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받는 사람은 김상식 감독이 유일무이해요. 이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이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공식 인정한 거거든요. 베트남 총리가 축구 연맹을 공개 비판한 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보통 국가 지도자는 공공기관을 비판할 때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베트남 총리는 직접적으로 연맹이 김상식 감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까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연맹 내부에서 김상식 감독 연봉 인상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직접 개입해서 닥치고 돈 줘라고 명령한 거죠. 한국과의 총리가 외국인 개인을 위해 자국 공무원들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어떤 위상인지 설명이 필요 없죠. 베트남 국민들 반응도 미쳤어요. SNS에 샵 김상식 감독님 사랑합니다. 샵 김상식 영원히 베트남과 함께 이런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를 찍었고요. 베트남 최대 포털 사이트의 김상식 감독 관련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싹 다 차지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거리에서는 김상식 감독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김상식 감독 응원 집회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나라가 들썩이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김상식 감독이 경기 이기면 나라가 들썩이는 겁니다. 한국인 한 명이 베트남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축구계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수 수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감독 수출도 잘한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우리 감독들이 해외에서 팀을 이끌고 우승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선수로도 세계적이고 감독으로도 세계적이면 한국 축구가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유럽 축구 강국들도 선수와 감독 모두 세계적인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김상식 감독의 성공이 다른 한국 감독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도 한국 감독 모셔오고 싶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축구 협회들이 한국 축구 협회에 유능한 감독 추천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김상식 감독 한 명의 성공이 한국 감독 전체의 몸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한국 감독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한국 축구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다른 한국 감독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그 감독들이 또 성공하면서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베트남 선수들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상식 감독 부임 전 베트남 선수들은 기술은 있는데 멘탈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고 강팀 만나면 주눅 들고 승부차기에서 떨면서 실축하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김상식 감독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한국 대표팀 상대로 주눅 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고 퇴장으로 10명이 됐는데도 끝까지 버텼고 승부차기에서 침착하게 성공시켰어요. 이 선수들 DNA가 바뀐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김상식 감독이 훈련을 통해 이 선수들을 완전히 다시 만든 겁니다. 한국식 훈련법의 핵심은 반복과 규율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적용한 방법이 뭐냐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 정해진 시간에 훈련, 정해진 시간에 취침. 이걸 몇 달 동안 반복하면 선수들의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한국 군대에서 신병 훈련시키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다가 나중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도 처음에는 한국식 훈련법이 너무 빡세다고 투덜댔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완전히 믿게 된 겁니다. 김상식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도 흥미로워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형 리더거든요. 훈련 때는 1초의 오차도 용납 안 하는 군기반장 스타일인데 경기 끝나면 선수들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온정파예요. 이게 한국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훈련은 전쟁처럼, 대우는 가족처럼, 이게 한국식 리더십의 정수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김상식 감독을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독이 자기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걸 느끼니까 선수들도 감독을 위해 목숨 걸고 뛰는 거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베트남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독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훈련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대표팀 이긴 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결과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너희는 약팀이 아니다. 너희는 준비된 팀이다.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준 거죠. 멘탈 코칭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 축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바뀌었어요. 예전엔 동남아시아의 약체 정도로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강팀으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다른 나라 팀들이 베트남 만나면 긴장해요. 김상식 감독팀은 무섭다는 게 아시아 축구계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베트남 선수들의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있지만 김상식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대 팀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겁니다. 한국 감독팀은 뭔가 다르다, 방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퍼진 거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김상식 감독의 활약은 엄청난 외교 자산이에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수십억 원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김상식 감독 한 명이 축구로 만들어낸 한국 이미지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가 양국 관계의 기초인데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이미지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제품 사고 싶고, 한국 여행 가고 싶고, 한국어 배우고 싶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한류의 영향인데 그 한류에 이제 스포츠까지 추가된 겁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투자처 중 하나예요. 삼성, LG, 현대, 롯데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고요. 수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가 이미 엄청나게 깊은 상황에서 김상식 감독이 만들어낸 문화적 유대감이 더해지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결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이에요. 김상식 감독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한국인의 저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에서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뤘고
문화 강국으로 올라섰고, 이제는 스포츠 지도자로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손흥민이 영국 가서 토트넘 레전드 되고,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 가서 아카데미 휩쓸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찍고, 이제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가서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끈질김, 완벽주의, 열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예요. 베트남 총리가 김상식 감독을 2002년 한국 월드컵 4강과 비교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 축구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세계 4강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 축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죠. 그때의 기적을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딩크가 한국한테 해준 걸 김상식이 베트남한테 해주고 있어요. 차이점은 히딩크는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김상식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걸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의 품격이에요.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김상식 감독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요. 사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는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프로팀 감독도 아니고 국가대표팀 감독도 아니고 그냥 유소년 팀이나 대학팀 지도하는 감독 중 한 명이었죠. 근데 베트남 가서 이렇게 대박 터뜨리니까 와,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었구나 하면서 재발견하는 분위기예요. 국내에서 빛을 못 봤던 인재가 해외에서 꽃을 피운 케이스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